네, 국내에서 세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감염자가 지난 26일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박영준 연구관 두 분 모시고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감염자의 친형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필리핀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감염된 형제가 증상이 전혀 달랐거든요.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과 발진에 시달렸고 이 세 번째 감염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들은 이제 같은 바이러스에 이제 동시에 뭐 노출이 되었다 해도 들어온 바이러스 양이나 뭐 개인의 면역 상태나 그 질병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잘 생기는 그런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형과 동생이 지금 동반으로 감염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형은 모기에 물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두 사람 모두 모기에 물렸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질병이 전파되는 경로가 주로 사람, 모기, 사람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지 않는 다른 경로에 의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극히 낮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제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모기에 물렸냐, 어디를 갔다 왔냐라는 부분이고 네. 이제 필리핀 여행력은 둘 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생과 동일한 이제 생활 패턴이 있었고 노출되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해주신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수치를 보니까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이 13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적은 산발적 여행 국가로 지정이 된 곳에서 이렇게 2명이나 감염됐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 크게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CDC, 그 유럽 질병관리본부 기준으로 해서 그 유행 국가냐 또는 산발적 발생 국가냐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이제 유행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두 지역 이상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두 달 이상 계속 환자가 발생할 때를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산발적 발생 국가는 이제 두 달 내에 10명도 발생을 안 하는 이제 국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지카 바이러스 그 감염증의 환자라는 거는 그 각 나라의 보건기관에서 이제 그 숫자를 셀 수 있었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연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모기매개가 주된 질환이고 사실 이제 댕기와 유사한 계열의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댕기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사실 어디서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는 뭐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는 댕기나 지카 바이러스가 다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연구관님, 애초 동남아가 그 위험 국가에 포함이 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베트남과 필리핀 포함해서 44개국으로 알려졌었는데 45개국인가요? 위험 국가가? 예. 위험 국가의 분류 기준이 예. 이제 최근 2개월 동안 환자 발생이 있는 것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2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환자 발생이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고 2개월 동안 그 이후에 환자 발생이 없으면 국가 수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날마다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 보고가 공식적으로 있는 국가는 44개국이고요. 네. 그중에 33개국 대다수가 중남미,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많이 발생한 국가이고요. 태평양 섬 지역이 한 8개 국가, 동남아는 지금 현재 베트남, 필리핀 2개국, 4월 초까지는 이제 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또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제외된 이런 사례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가장 근거리이고 여행 교류가 많은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지카가 유행한 지역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 것도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월에 황금 연휴 있다 보니까 해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위험 지역에 가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치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었을 때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첫 번째 순위로 임신부를 들고 있습니다. 네. 태아한테 이제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부인 경우에는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들에게는 현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모기 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 시에 긴 옷,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을 하고 밤에는 방충망이 있는 숙소 또는 가능하면 모기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이 세 번째 감염자가 군 입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 매개체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감염자가 입소한 부대원을 격리 조치하거나 이 감염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그런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제 뭐 연구원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 기준은 이제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결국은 역학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이 지카 바이러스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접촉, 모기매개 거기에 이제 그 모체에서 태아로의 수직 감염, 그 수혈 감염 이 네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지금 이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역학 조사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가능성이 그 접촉한 부대원이나 그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조사로서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잠복기가 2주 이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접촉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당연히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국민들의 인식은 아무래도 작년에 메르스 사태 있다 보니까 불안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메르스와는 달리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거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모기에 물리거나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전염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일단은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사람 대 사람 간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라든지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감염 경로이고 사람, 모기, 사람으로 전염된 뭐 이런 감염병입니다. 지금 뭐 세 번째 감염자가 확인된 지역에서는 모기가 이제 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모기가 뭐 활동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 뭐 이렇게 확인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확인 이제 됐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흰줄 순모기라는 것은 국내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하거든요.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기존에는 이제 감염병 진단 및 신고 기준에 따라서 의심 환자는 발생국과 여행력이 있으면서 임상 증상으로는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근육통, 두통, 충혈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에 의심 환자로 보시고 신고해달라는 이런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더 특징적인 증상들이 새로운 증상은 아니지만 강조해야 할 증상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일선에서 좀 발열이라는 것이 좀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수준의 체온이 발열이냐라는 부분도 있고 발열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는 발열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발진을 강조한 상황에서 발진과 함께 기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지카 바이러스 의심해서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5월 4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신상엽 위원장님은 전에 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 계셨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진단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일종의 이제 1947년에 반려견은 됐지만 네. 지금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질환이라도 그 중남미나 우리나라의 또 현실에서는 또 다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환자들의 특성들을 역학조사를 해가면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그 조건들을 잘 바꿔나가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지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방역망과 관련해서도 좀 미흡했다라는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 판정 두 번째 환자 받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보건당국이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방역망 구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는 사전 예방이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환자 발생이라든지 토착화된 이런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국내 네. 생활하는 상황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해외 여행자들 위주로 걸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객 대상 주의사항 안내. 그중에 첫 번째는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을 제한하고 연기할 것, 그다음에 기타 분들에 있어서는 모기 물림을 최소화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발생국가에 도착하면 외교부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로 모기 물림 주의하시라는 안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 2차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역망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에 어느 국가가 위험 국가인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발생국가 정보를 날마다 업데이트해주고 있고.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DUR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원한 환자의 최근 여행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제 국내 여행자들은 이제 주의사항을 계속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위험지역 여행 조회 시스템 도입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자가 나올 때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죠. 예, 이제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이제 시스템상 업데이트에 대한 것이 좀 적절하게 안 돼서 네. 이제 팝업창을 못 봐서 그것을 이제 스킵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후에 좀 보완을 했었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 발생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산발적 발생 국가는 오염 국가로 검역법상 지정되지 않아서 이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이제 해당 국가여서 이제 이후에 이제 좀 보완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없었으니까 의료기관을 가지는 않았었고요. 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선제적으로 환자를 발견한 뭐 이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지금 뭐 국내에는 아직 이제 토착화 가능성도 적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예방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제 해외 위험 지역을 가실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 계속 드리지만 모기와 이제 성 접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모기에 대한 그 물리지 않게 하는 예방과 그리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댕기와는 달리 이 지카 바이러스가 좀 그 성접촉과 연관된 성병의 그 좀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지에서의 그 불필요한 성접촉을 피하시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 박 연구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지카 바이러스 매개모기 흰줄 순모기 있잖아요. 네. 현재 국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표본 채집된 결과 보니까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성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위험성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개체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발생 국가에서 여행객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고 특히나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할 5월 이후에는 더 주의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흰줄 순모기가 이제 질병을 매개하는 질환이 대표적인 것이 댕기하고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유입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 국가가 더 많은 댕기가 국내에서 2차 전파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흰줄 순모기가 이제 개체 수가 적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질병을 전파하는 이런 모기 이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리고 수치를 하나 봤더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해마다 2,000명 이상씩 나온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댕기열이나 다른 질병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기 매개 감염병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모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순모기, 학질모기, 진모기. 네. 이제 그 순모기가 이제 주로 매개를 하는 게 말씀드린 지카 바이러스, 댕기, 뭐 이제 황열, 치쿤구니아 이제 이런 질환들이고요. 네. 학질모기가 이제 말라리아, 그리고 이제 진모기가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일본 뇌염을 이제 매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누가 뭐래도 말라리아고요.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고 걸려갖고 입국을 하시는 질환들은 또 댕기입니다. 근데 그 뭐 댕기든 말라리아든 이제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있고 댕기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 정도이긴 하지만 사실 뾰족한 그런 그 예방 수단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순모기, 학질모기, 그리고 진모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셨는데 이 순모기 중에 치쿤구니아 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치쿤구니아열은 이제 비슷한 그 모기 매개 질환인데 그 열과 발진과 근육통, 그다음 관절통을 이제 위주로 일어나는데 이제 주로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서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제 주로 댕기가 훨씬 더 많은 이제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뾰족한 예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백신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다국적 제약기업, 제약회사 또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품이 나온 다음에 실제 상용화되기까지에 있어서는 뭐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과 같은 임상 시험이 거쳐야 되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한 5년 정도 상용화될 때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될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대처를 잘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연구관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